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가 맞붙는 가운데 유로파 리그를 대비해서 사실은 선발진에 약간의 변화를 줬던 토트넘이 결국에는 굉장히 아깝게 맨시티에게 지고 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경기 주요 장면에서 해외 해설진들의 반응은 어땠고, 손흥민 선수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라인업을 보시면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그레이, 단소, 우도기, 베르발, 벤창크루, 메디슨, 그리고 존슨, 텔, 오도베르가 나선 걸 볼 수 있습니다. 텔,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이 또 선발로 나선 것이 굉장히 또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라인업에서는 혼란이 일단 돌아온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몇 경기 못 뛰고 있었는데 토트넘전에 맞춰서 돌아온 것이죠. 일단은 토트넘이 EFL컵에서 2024년 10월에 토트넘이 2대1로 맨시티를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을 11번 만났을 때 딱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토트넘에게 4대0으로 이제 홈 경기에서 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펩 과르디올라가 많은 걸 바꿔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로 출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에 대해서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로파 리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발진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 젊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연히 이제 어떤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좋은 타이밍이긴 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좀 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맨시티의 골이 먼저 나왔는데, 맨시티가 측면 쪽으로 이제 공을 벌려주고, 그리고 측면 쪽에서 이제 도쿠 쪽으로 공을 줬습니다. 도쿠가 약간 드리블을 해 들어가다가 약간의 틈이 생겼을 때 사실 이제 홀란에게 패스를 줬습니다. 이 사이가 사실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이게 뭐 스틸샷이라서 이렇게 공간이 있어 보이지 사실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약간의 틈새 사이로 넣어줬고, 사실은 이제 센터백의 포지션이 약간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좋은 패스를 넣어줘서 홀란이 또 마무리를 해버리면서 선제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시티가 굉장히 기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 3골 정도 전반전에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못 넣는 거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경기 이기려나?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후반 들어서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측면 쪽으로 이제 공을 내주고 페드로 포로가 이제 크로스를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크로스가 살짝 지나서 반대편으로 갔고, 반대편에서 이제 오도베르가 찼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BBC에서는 토트넘의 굉장히 큰 찬스였는데 오도베르가 골문 안쪽으로 공을 인도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넓게 공을 차버렸다. 이게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 기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도기를 통해서 또 마티아스 텔 쪽으로 갔던 기회도 있었는데, 보시면 측면 쪽에서 이제 압박을 굉장히 잘 해서 공을 뺏어냈고, 이 상황에서 이제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 들어간 패스가 마티아스 텔의 굉장히 약한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선방에 막혀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의 분위기가 후반 들어서 살짝씩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교체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가지고 4명의 선수를 교체해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점점 이제 약간 처벌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과르디올라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이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보여주고 있다. 끈기와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토트넘답지 않은 모습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토트넘이 후반전에 좋은 모습 보여줬죠. 특히 이 장면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는데, 74분 이 존슨이 컷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컷백을 줬는데 이게 약간 세게 해줘가지고 사실은 뒤에 있는 메디슨을 노린 거죠. 그러면 적당한 세기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본인이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이걸 끊어냈다가 상대방에게 뺏기고 만 그런 상황이 있었죠. 메디슨이 이제 두 손을 벌리면서 왜 나한테 오게 안 했냐 속상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토트넘이 끈기는 있는데 정교하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베르너까지 교체 출전시켜주면서 토트넘이 5명의 교체를 다 쓰게 되죠. 클루셉스키, 스펜스, 사르손, 베르너, 최대한 이제 에너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인데,
토트넘이 실제로 그 에너지를 토대로 굉장히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맨시티의 굉장히 좋은 선방으로 이어졌던 이 장면인데 이 손흥민 선수 이게 진짜 아까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측면 쪽에서 일단 존슨이 1대1 돌파를 하는 가운데 이걸 성공을 해냅니다. 뚫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존슨이 쭉 달려가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도 이 중앙 공격수로서 이제 피지컬로 싸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약간 지그재그로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을 받는 데까지 성공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로 여기에서 탁 차는데 이게 에데르손 키퍼에게 막혀버린 것입니다. BBC에서는 사실 상대방의 굉장히 좋은 세이브였다. 에데르송의 굉장히 중요한 선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못 찬 건 아니고 에데르송이 좀 잘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심지어 이제 토트넘 쪽에서 혼란이 이렇게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이 하나 더 있었는데, VAR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손에 맞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핸드볼이 선언이 되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쪽에서도 단소가 뭐 팔에 맞았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페널티도 아니었다라고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토트넘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뒤쪽에서 이제 공을 내주고 헤딩으로 또 측면 쪽으로 내주면서 바로 이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랑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뛰어 들어가고 있죠. 뒤에는 사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는 또 상대방이 이제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헤딩 슈팅을 할 수 없고 살짝 이렇게 띄워가지고 뒤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그냥 넘겼어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쳐서 넘겼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짝 넘어온 이 공을 이제 사르가 차는데 이 헤딩이었죠. 헤딩을 했는데 이게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재치 있게 이 나온 이 공을 상대방이 또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살짝 내준 것인데 이 공이 약간 높이 뜨면서 사르가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었고 사실 이제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급하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머리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 마이 워드. 세상에나. 이 BBC에서는 맨시티의 골이 이제 취소가 되고 토트넘이 확실하게 1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파페마타 사르의 헤딩이 결국에는 떠버렸다. 이거는 넣었어야 했는데 너무 큰 기회였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1대0으로 끝난 것이죠. 토트넘은 사실 일주일 뒤에 유로파리그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난 경기가 4일 전이었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을 쉬게 해주는 판단이 뭐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를 얼마나 지배했는지를 보면은 토트넘이 이때 실점을 한 것도 있지만 토트넘이 교체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토트넘이 완전히 못했다고도 볼 수가 없죠. 토트넘의 선발진이. 그리고 제드 스펜스, 손흥민 이런 이제 주요 선수들이 또 나와가지고 클루셉스키까지 이때 나왔을 때 토트넘이 확실하게 좀 승기를 굳힐 수 있는 순간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거를 또 놓치면서 결국에는 맨시티가 이때 기회를 놓쳐서 경기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때 토트넘이 기회를 놓치면서 경기를 내주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이트 드라마. 토트넘 경기장에서 아주 늦은 시간에 드라마가 펼쳐졌지만 결국에는 맨시티가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점을 가져갔다. 맨시티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결국에 첼시가 쫓아오는 거를 좀 물리치고 일단 탑4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치고 다시 12위로 도약하고 그리고 4연승, 리그 4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죠.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진 게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이 맨시티 더블 그리고 맨유 더블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기록적인 어떤 상황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아쉽지만 또 나중에 또 길게 봤을 때는 유로파리그에서 또 좋은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그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좀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제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기를 먼저 치러야 하는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맨시티전을 내줬으면은 유로파리그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이번 경기는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찬스 그리고 또 내줬던 어시스트 기회 등도 있었는데 못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